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특정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1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인구는 10만 명 이하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14조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 1번 수도권에 속하고 20만 명 이하는 틀려서 정답입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당 각 호우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호부터 나와 있는데요. 1호의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2호의 공간구조 및 인구 배분, 2호의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 권역별 개발 정비 및 보전, 3호의 토지 이용 및 개발, 4호의 토지 용도별 수요 및 공급, 5호의 환경의 보존 및 관리, 6호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호의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 8호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문제 2번이죠. 그리고 대통령령에 보면은 도심 및 주거 환경의 정비 보전, 2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호의 재원 조달, 4호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3번 강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강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먼저 도시계획에는 엄격한 이계 질서가 있습니다. 강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강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옳고 근거는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4번은 옳고 근거는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는 2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강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강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강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강역도시계획입니다. 1번 강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먼저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근거는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강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 관할구역에 있을 때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하지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당 각호 구분에 따라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호 강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문제 2번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은 틀려서 정답입니다. 2호 강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3호 강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강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수립합니다. 4호 국가계획과 관련된 강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강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도지사로부터 강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3번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죠. 의회 의견과
시장 군수 의견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거는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국조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5년 단위로 점검하고 5년 단위로 등록된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강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강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원칙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강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강역도시계획을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관할 도지사가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제47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47조에 있습니다. 제6항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옳고 3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위 신도시를 만들 때는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는 제4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도시개발구역 3번이죠. 옳고 2번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만들 수 있고 4호의 정비구역도 신도시 만들 수 있죠. 4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근거는 45조에 나와 있죠.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후 상한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7조의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후 상한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은 옳고 정답은 1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등을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말하는데요. 국토계획법 2조에서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큰 8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행정체계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 위반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위반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2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주민은 각 호우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호에 보면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주민들이 도로 설치, 공원 설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2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 확정이 돼버립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구단위 구역 지정 변경 제한을 통해서 건축물 용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3호 강목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 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공업기능 또는 유통, 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주민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 문제 2번 옳고, 3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 아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먼저 상업지역은 고밀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 재취약성 분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기획법 27조에 나와 있죠.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실효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틀려서 정답. 5번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행정체계상 특정 시군이 협의하지 않고 위반하면은 행정기관 간에 큰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한 자를 정합니다. 근거는 24조에 나와 있죠. 문제 5번은 옳고 정답은 4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입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형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먼저 공사형 가설 건축물은 철거가 예상되어 있잖아요. 철거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틀립니다. 근거는 54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가설 건축물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가 틀려서 정답입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은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근거는 49조.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만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서 하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은 동네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위반하는 것은 직접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용어 정의에도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50조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4번 옳고. 5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이유가, 지구단위 계획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51조에 나와 있죠. 7호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가 해당이 됩니다. 문제 5번은 옳고. 정답은 1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기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이 행정청인 경우하고 민간인 경우가 다릅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속된다.
이 문제는 행정청인 경우와 행정청이 아닌 경우 모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옳고, 근거는 제65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65조에 나와 있는데 제5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기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옳고, 3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된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옳고, 근거는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기속된다.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누가 가지고 있던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옳고, 근거는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행정청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만약에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속하면은 민간이 엄청난 그 이익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틀린 문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47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도시화가 덜 진행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1번 녹지지역 해당되죠. 2번 관리지역 해당이 되고 3번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충분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별도로 성장관리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당이 되죠. 5번 농림지역. 근거는 국토계획법 75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시장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 주거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이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오답인데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거는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하면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권리관계를 확정해서 토지주 등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의 기간을 줍니다. 1년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시행령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3개월 이내는 오답인데요. 2개월 이내입니다. 근거는 69조에 나와 있죠. 제2항에 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오답.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하에 적용한다.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밀도를 낮추려면 용적률을 낮춰야 되는데 용적률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하에 적용합니다. 정답입니다. 근거는 66조.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고 7일까지 내라면 누구도 내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69조에 나와 있는데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돈 내겠죠. 정답은 4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주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시가 주정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공법상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지역을 시가 주정구역이라고 합니다. 1번 시가 주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근거는 제39조에 나와 있는데 1번은 오답, 2번 시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2조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시가 유보 기간이 끝나면 도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 주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고시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시가 유보 기간이 끝나면은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고시일 다음날 오답. 4번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가 주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 주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먼저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시가 주정구역이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제87조에서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 주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 주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요청은 오답. 5번 시가 주정구역 안에서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시가 주정구역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행위, 그리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제8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의 시가 주정구역에서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호에 농업, 임업, 생업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2호 마을 공동시설, 마을 공동체가 지탱하기 위해서 공동시설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3호에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속의 채취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5번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오답이고 정답은 2번.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먼저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옳은 내용이죠. 1번 옳고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행정처계상 맞지 않죠.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근거는 제86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 지정은 틀려서 정답.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옳은 내용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는 86조에 나와 있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 당연히 언제 착수하고 언제 준공하는지를 반드시 실시계획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97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원상회복을 합니다. 근거는 제89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5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용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용적률에 대해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용적률을 정확하게 몰라도 용도지역의 특성을 알면은 상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가장 높죠. 보존녹지가 가장 낮죠. 문제 2번이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간에 몰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근거는 85조에 나와 있는데요. 근린 상업지역은 900, 중공업지역은 400, 준주거지역 500, 보존녹지 80, 계획관리지역 100.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은, 미음, 리을입니다. 정답은 2번. 5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교통시설,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해당되고요. 2번 공간시설, 녹지 해당되고 3번 유통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해당되고 4번에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해당이 되고 5번 보건위생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먼저 보건위생시설은 시행령 2조에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소위 생사여탈과 관련된 시설이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죠. 정답은 5번. 제31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1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원칙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한테 요청할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1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옳고 2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수립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1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옳음. 3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공청회 개최할 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지만은 필요할 경우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1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3번 옳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체계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내용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송부에서 시도지사가 열람 공고합니다. 근거는 1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직접 공고 틀려서 정답.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은 누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17조 제1항에 있습니다. 5번은 옳고 정답 4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이 문제는 개발진흥지구 세 분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 복합용도지구, 2번 주거개발진흥지구,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5번 특정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은 당연히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8호의 개발진흥지구 해가지고 감옥의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남옥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번이죠. 라목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목의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기능 및 관광휴양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파목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휴양 기능 예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이란 인구, 교통, 이용 수요를 증가시켜 새로운 기반시설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말하죠. 이 문제는 별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번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집화장, 4번 주한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상식으로 볼 때 3번이 정답인데요.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집화장은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이 되겠죠. 사립유치원이나 임대주택,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인구 유발한다고 볼 수가 없죠. 5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3에 나와 있는데요. 별표일에 나와 있고 우리가 별표일까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도 변별력을 주려고 이렇게 상업지역 관련해 가지고 농수산물 집화장을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3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가 법령에 따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가장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제29조 1항 1호에 나와 있죠. 문제 1번 옳음. 2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법령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29조 제2항 2호에 나와 있죠. 옳고. 3번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위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근거는 제3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고 행정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방 관련은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야지 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야지만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근거는 제30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요청 없어도 틀려서 정답.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대부분 효력이 상실되거나 실효되는 것들은 다음 날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근거는 3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4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청문제도는 처분청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취소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의견과 해명을 들을 기회를 주는 절차를 청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처분으로 사업 시행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해당이 되죠. 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사업 시행자가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죠. 대상이 아닙니다. 디귿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하면 사업자 망하죠.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제136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의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기억, 2호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여기도 사업자가 망하죠. 3호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1호, 2호, 3호 모두 사업 시행자 등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자연 칠학지구 지정 목적은 기존에 형성된 농어촌 칠학을 보존하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만 허용합니다. 건축 제한 관련해 가지고는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별표까지 공부할 수가 없죠.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동물 전용 후 장례식장, 2번 단독주택, 3호 도축장, 4번 마을회관, 5번 한의원.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1번하고 3번이 좀 헷갈리는데 도축장하고 동물 전용 후 장례식장. 만약에 마을 주민이라면 어떤 것을 반대하겠어요? 장례식장을 당연히 반대하겠죠. 정답은 1번인데요. 시행령 78조 별표 23에 나와 있는데 자연 칠학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함. 먼저 공동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전선, 통신선, 가스관 등을 한 곳에 모아 지중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함이죠.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공동주택의 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지구, 신도시 가능하죠. 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해당이 됩니다. 디귿,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공장지대죠. 신도시 만들 수 없습니다. 리을,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 이전 신도시, 신도시 가능하죠. 정답은 2번 기역, 리을, 리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제44조 제1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모 초과는 200만 제곱미터죠.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호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가능하죠. 2호 택지개발지구 가능합니다. 3호 경제자유구역 가능하죠. 인천 송도 신도시죠. 4호 정비구역에 가능합니다. 5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다 신도시 가능하죠. 정답은 2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시군 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 후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시장 군수가 인접한 시 또는 군 후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할 때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근거는 18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했으면은 추가로 다시 할 필요가 없죠. 근거는 제2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옳음.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죠. 대의기관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2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옳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가 잘못됐는데요.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도지사는 관계기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합니다. 근거는 2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틀려서 정답.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도 5년 단위로 검토합니다. 근거는 2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옳음. 정답은 4번.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별표 1의 2에 나와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 출제자들이 별표 관련 문제는 변별력을 고려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1번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이 좋으면은 PF 대출로 다 충당하죠. 자금 조달 계획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1번 정답. 2번 도시군 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법리와 상식에 맞는 거죠. 3번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매립 목적이 도시군 계획에 적합할 것.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죠. 4번 토지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임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당연한 거죠.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5번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정답은 1번. 5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 68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후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 제25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근거는 68조에 보면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입니다. 정답은 2번. 제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광역시장이 개발로 인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 사업자에게 그 설치 비용 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구역입니다.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광역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제67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 옳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계획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죠. 근거는 6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음. 3번. 광역시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죠. 개발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할 수 없다는 오답인데 근거는 67조 제1항에 광역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문제 3번 지정할 수 없다는 틀려서 정답이죠. 4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죠. 반드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시행령 6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 옳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를 1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행정청이 장기간 토지 이용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65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옳고 정답은 3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위반합니다. 예외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국토계획법 26조에 주민 위반을 제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는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는 26조의 제3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3항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는 자와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번 옳고. 2번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거는 2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는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45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죠. 근거는 2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필요하죠.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26조 제1항 3호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감옥에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문제 4번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려서 정답.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만약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면은 국공유지가 남아날 수가 없죠. 근거는 시행령 제19조 2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문제 5번 옳음. 정답 4번. 43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죠. 1번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재복구 응급조치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56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4항에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호의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 받아야 한다는 오답이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돈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민간인일 때 민간이 개발사업을 하다가 중단될 때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근거는 제60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대상이 나와 있죠. 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호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다 믿을 수가 있죠.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3번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행정청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 등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드려야 되죠.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54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행정청이 아닌 경우인데요. 행정청인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어떤 행정청이 가지고 있든 다 국가 거잖아요. 국가 거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민간일 경우에 대체될 때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6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속된다. 행정청인 경우이고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제65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가지고 큰 이윤을 남기면 안 되겠죠. 국민정서상.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전부 무상은 오답. 정답은 3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법령을 해석하거나 응용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지구단위 계획은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하죠. 근거는
제2조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먼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반드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근거는 1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 의견 듣게 되어 있죠. 2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성장관리 계획도 당연히 주민들 토지에다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죠. 이해 당사자 주민들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근거는 제75조 2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시범도시 사업계획도 토지에다 계획 수립하는 거죠. 당연히 토지주 등 주민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26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데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근거는 제6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토지 이용을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장래 개발 시 밀도 기준만 관리하는 계획적 구역이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66조 제3항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 의견 듣는다는 내용 없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친다고 되어 있죠. 문제 5번 주민 의견 내용이 없어서 정답. 정답은 5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취락지구 지원 목적이 기존 취락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 여건을 유지 향상시켜서 취락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의 설치 지원 대상입니다. 니은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 시설의 개량 지원 대상이고 디귿 하천 정비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이고 리을 주택의 개량 지원 대상입니다. 정답은 5번.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10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호에 자연취락주구 해가지고 감옥부터 마모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먼저 용도지역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중요하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용적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2번 제3종 일반 주거지역, 4번 준주거지역, 4번 일반 공업지역, 5번 중공업지역. 정답은 3번인데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중에서 누가 더 용적률이 높은지를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먼저 준자 들어가면은 해당 용도지역 플러스 알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주거지역에는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이 500%입니다.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가장 용적률이 높습니다. 400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85조에 나와 있는데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 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 정답은 3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실효에 관한 문제인데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은 5번인데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은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실효가 됩니다. 근거는 제48조 제1항에 나와 있죠. 정답은 5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먼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이 문제는 별표 6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공부할 수 없죠. 그래서 출제자들도 어느 정도 답을 맞출 수 있도록 힌트를 줍니다. 1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단란주점 들어올 수 없죠. 2번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격리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사람이 많이 운집하니까 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이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가스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취급소 판매소 필요하죠. 해당됩니다. 5번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것, 4,000은 해당이 안되고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 근거는 시행령 71조 제1항 별표 6에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용도지구 세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 보호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목의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역사 문화를 보호하는 지구이죠. 나목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이라는 것은 공항, 항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입니다. 보호하는 지구입니다. 다목의 생태계 보호지구, 말 그대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구입니다. 니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특정개발 방제지구. 방제는 재난방제인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연방제하고 시가지 방제지구만 있습니다. 특정개발 방제지구는 오답. 근거는 31조 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시가지 방제는 말 그대로 시가지 내 재해방이고, 나목의 자연방제는 자연상태인 해안변, 하천변 대상입니다. 디귿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문제에 보면은 주거경관, 시가지경관이 비슷하잖아요. 주거경관지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1호에 나와 있죠. 자연경관,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나목의 시가지경관지구는 시가지 내 경관을 보호하는 지구이죠. 다목의 특화경관지구는 특정한 경관지구 보존인데요. 수계의 수변, 문화재 등 보호를 목적으로 지구를 지정합니다. 리을 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 농어촌 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먼저 자연칠학지구하고 농어촌 칠학지구가 겹쳐 있잖아요. 농어촌 칠학지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7호에 나와 있는데요. 자연칠학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칠학 정비하는 지구이고, 나목의 보호칠학지구, 새로 2025년도에 법률이 개정돼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칠학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 목적으로 지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목의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죠. 정답은 1번. 5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먼저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높다는 것은 시설 설치로 인구 교통 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시설을 찾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단독주택, 2번 장례시설, 3번 관광휴게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5번 비금속 강물제품 제조공장.
정답은 3번이죠. 관광휴게시설이 인구 유발, 교통 유발 가장 높게 보이죠. 근거는 시행령 제6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계수란 별표 1의 3과 같다 해서 우리가 별표로까지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은 0.7, 장례시설 0.7, 관광휴게시설 1.9 높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사람이 많이 모이죠. 5의 비금속 강물 제품 제조공장 1.3.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해야지 일일이 암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정답은 3번. 52번 국토계획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게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강화하거나 완화에 적용할 때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적용합니다. 이 문제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지구가 해당이 되겠죠. 기억,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번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제2조 제16호에 나와있죠.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1번.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말하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큰 8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론화 절차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다음 도시군 계획사업은 용어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 법령은 국토계획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11호에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당 강목의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은 5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강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강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강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강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강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0조 제2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 옳고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강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광역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11조 제1항 4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도의 관할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두 사람만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0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시도지사 공동 광역계획권 지정은 틀려서 정답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한다. 대부분 계획이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1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4번.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지역 예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비도시지역이죠.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2번 옳음. 3번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법리와 상식으로 볼 때 비도시지역에 건축물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면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근거는 시행령 46조 제8항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이고 도시지역의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7조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에서 제2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5번 계획관리지역 예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4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제 5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공동구란 전화선, 전신주,
하수도 등을 지중해 매설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공동구로 보시면 됩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4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를 우리가 미니 신도시로 생각하면은 미니 신도시에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도시개발법 제2조 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문제 1번 정답. 2호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틀린 내용인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대부분 계획사업이 중간에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제44조 2 제2항의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년마다 오답. 3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틀린 내용인데요. 근거는 47조 제7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호의 제6항 2년 이내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제 3번 1년 경과는 오답입니다.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8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이반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다 오답. 5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년을 10년으로 바꿔서 오답인데요. 근거는 4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10년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 46번 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의 목적은 개발 욕구가 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요.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신축할 수가 있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인센티브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 등이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대부분 지지하기 때문에 주민 간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1번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계획적으로 주거지역을 설치하는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해당. 3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해당. 4번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해당. 5번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당. 근거는 국토계획법 75조 2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려서 정답. 1호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번 3번 해당. 2호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 4번 5번 해당. 3호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문제 1번 필요한 주거지역은 틀려서 정답. 4호 지역 지구 등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호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정답 1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먼저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용도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2번 일반 공업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3번 유통상업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4번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층 주택이란 4층 이하를 말하는데 아파트는 5층 이상이죠. 5번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계획관리지역은 별표 20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2항 일반 공업지역 별표 13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주거시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3항 유통상업지역 별표 11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공동주택이 포함됩니다. 4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별표 4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5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별표 3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가지고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정답은 5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공론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인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옳은 내용인데요. 우리 동네에 시장 군수가 도로공원 등을 설치해주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도로공원 등을 설치해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공원 등을 설치할 때 이해충돌이 크기 때문에 동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5분의 4 이상으로 제한할 수가 있고 개정 법령에 따르면은 5호에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및 변경도 주민이 위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및 변경 주민 위반 제한도 기반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의 요건을 5분의 4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5분의 4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3분의 2 이상입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 2 제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1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죠.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문제 1번 옳음. 2번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 관련이면 무조건 5분의 4 이상입니다. 틀려서 정답. 근거는 19조 2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1호가 기반시설 관련이죠.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3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옳은 내용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위반 제한 대상이 되는 이유가 대부분 개발 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한번 지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는데요. 주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위반 제한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 2 제2항의 제2호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련해서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용도지역을 활성화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 주민들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 2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옳은 내용인데요. 지구단위 계획이나 용도지구는 모두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은 5분의 4 이상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 2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은 2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 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도로, 공원 등을 증설하겠다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오답인데요. 근거는 6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완화하여 적용은 오답입니다. 2번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이 틀린 내용인데요. 시장군수 승인을 받지 도지사까지 승인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6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당 각 호우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 승인은 오답. 3번 주거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린 내용인데요. 주거 상업지역에서 개발행위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거는 6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오답입니다.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도계획법 67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으로 맞습니다. 문제 4번 정답.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일정 규모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때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전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6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200제곱미터를 제외한 초과 면적만 부과 대상입니다. 문제 5번은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틀려서 오답. 정답 4번.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를 가하거나 용도지역에
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정해서 용도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야 되죠. 수립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79조 제2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인데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높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한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74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별표에 관한 문제인데요. 별표까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일반 주거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장례시설을 건축하면 안 되겠죠. 근거는 시행령 81조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틀려서 정답. 4번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필로티라는 것은 1층에 주민들 통행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필로티라고 합니다. 필로티는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83조 제6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 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문제도 별표 문제인데요. 별표를 다 공부할 수가 없죠. 법리와 상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도 마을이 있죠. 마을에서 인터넷도 사용하고 무선통신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78조 제1항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음. 정답 3번. 5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먼저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도시군 계획조례가 우선 적용이 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때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근거는 시행령 84조 제4항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60% 이하. 2번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건폐율이 70% 이하입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건폐율이 높은 이유는 공장을 건축할 때 층수가 높지 않죠. 높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84조 5 70% 이하.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입니다. 4번 도시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근거는 시행령 84조 2호 감옥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지역 예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40%이고 예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건폐율을 60%로 완화합니다. 5번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근거는 시행령 84조 제4항 2호 남목에 나와 있는데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30% 이하입니다. 정답은 2번. 5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큰 8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주민 간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공론화 절차를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론화 절차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4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근거는 29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1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 1번 국토교통부 장관. 3호 제39조 제1항 단서면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거죠. 시가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 4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4호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근거는 제3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시도지사고 나머지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 출제 당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정답인데요. 법령이 폐지됐습니다. 5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근거는 29조 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